이 시간에는 공동체 교육으로서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그리고 마을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공동체 교육, 그리고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배운다는 건 어떤 의미고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 세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마을을 통한 교육, 두 번째는 마을에 관한 교육,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을을 위한 교육입니다. 첫 번째 마을을 통한 교육부터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마을을 통한 교육은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인적, 물적,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혹은 산업적 특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고 접목시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적 자원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자원은 재능기부자 같은 경우죠. 20년, 30년 동안 한 직업 영역에서 오랫동안 있어왔던, 경험을 쌓아왔던 사람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로교육을, 직업교육을 시켜주는 사례도 지금 많이 있죠. 혹은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지역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 지역사회에 있는 예능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극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연결시키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움이 일어나게 하는 이런 경우도 마을을 통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적 자원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문화시설 혹은 체육시설을 학교 밖에서 아이들의 배움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충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에 있는 농장, 그러니까는 농사를 짓는 곳에 아이들이 가서 직접 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농장이나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도 사실은 아이들을 위한 혹은 학습자들을 위한 훌륭한 배움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마을교육 공동체 개념으로 지역사회를 배움터로 만드는 것이다. 그게 마을교육 공동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을을 통한 교육은 이런 마을을 배움터로 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은 바로 배움의 플랫폼이다. 그리고 이렇게 플랫폼에서 다양한 기회들이 제공이 됐을 때 마을을 통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와도 배움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을교육 공동체에서의 교육 방법이 마을을 통한 교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을에 관한 교육입니다. 마을에 관한 교육은 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배우고 성장하고 성인이 되고, 그런데 이 지역을 모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관해서 아는 것, 그 대상은 뭐냐? 예를 들면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혹은 생태적, 혹은 산업적인 특성을 습득하고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을에 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체를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동체는 사람들이 그저 모여 있다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역에, 특정 지역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지역의 특색을 혹은 공동의 이해를 같이 했을 때, 그리고 공유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니까 우리가, 우리 함께, 이 우리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고요. 그 정체성을 바탕으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저 사는 주민일 뿐입니다. 주민과 시민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민은 그냥 사는 사람이고, 시민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 책임을 공유하는 것, 이게 시민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을에 관한 교육, 그리고 마을의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 다음에 공동체적 교육의 실천, 이것이 지역에 관한 혹은 마을에 관한 교육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관계성, 신뢰에 대한 부분이고, 이 관계성과 신뢰에 대한 서로의 공유를 통해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것, 그래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마을에 관한 교육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을 위한 교육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년 시민으로서, 학생 시민으로서 직접 실천해보고 행동하면서 성장의 기회를 갖는 것, 이게 바로 마을을 위한 교육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학생도 청소년도 시민입니다. 그리고 시민은 주민과 다릅니다. 그러면은 민주적 시민교육을 우리 요즘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럼 민주적 시민교육이라는 건 뭐냐? 그건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시민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민주적 시민교육이다 라는 겁니다. 실천의 기회 없이 민주적 시민교육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과 실천은 당연히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현안이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을 기획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같이 책임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을을 위한 교육이고요. 학생들이, 학습자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실천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게 마을을 위한 교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요, 공릉의 아이들이 실천을 했듯이요. 서울 공릉, 예를 들면 지역에 있는 공중 화장실이 냄새가 나니까 방향제를 직접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는 운동을 하는 것, 혹은 지역의 유기견을 보살펴 주는 것, 혹은 게릴라 가드닝이라고 해서 회색에, 그 다음에 지저분한 도시를 좀 더 생태적이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작은 실천들, 사회적 경제와 학생들이 만나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는, 시도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다 마을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도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마을을 통한, 마을에 관한, 그리고 마을을 위한 교육의 실제적인 사례들을 표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배움과 실천은 서로 떨어질 수 없고요. 삶과 배움이 일치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일치하는 것이 바로 마을교육 공동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마을을 통해서, 마을에 관해서, 그리고 마을을 위해서 실천하는 그런 교육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